그러면 지금 경제는 어떤 것이냐? 왜 이렇게 강달러가 나온 것이냐? 첫 번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입니다.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경제적 충격이 작용됐고 제조업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습니다. 서비스업 기업 심리 지수도 얼어붙습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못하고 생산할 여지가 없어요. 생산하고 싶지도 않아.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들은 팔려야 만들죠. 팔려야 만들지 팔리지 않는데 왜 만드냐. 기업의 심리가 얼어붙는 것은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얼어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못했는데 좋지 못한 펀더멘털에 더 펀더멘털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강달러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경제 위기 상황의 강달러가 아니라 첫 번째,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화된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강해서 미국 경제의 미국의 달러의 강세화가 전개된 것이다. 또 미국은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처럼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서둘러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금리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금리 격차가 아무래도 더 벌어질 것 같아 하는 그 전망, 시장의 전망이 강달러를 만드는 겁니다. 선행적인 겁니다. 선행적인 전망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이 결부되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또 강달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달러를 야기한 것이지 위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강달러가 야기된 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흐름을 보면 성격에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이 바로 이게 달러의 강세냐 원화의 약세냐 지금은 둘 다 결부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화의 약세화를 설명드린 겁니다. 많은 글로벌 은행들이 한국 경제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 우리 한국의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3년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했었던 건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역사상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건 처음이고요. 더 중요한 건 24년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 2.1%. 이것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팬데믹 때도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면서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24년이 마이너스 2.1%예요. 그런데 이게 11월 누적치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 데이터가. 12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데이터는 어떨까요?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소매 판매액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래도 12월에 특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말 특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항상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24년 12월의 소매 판매액은 23년 12월의 소매 판매액보다 늘었을까 줄었을까? 이때는 정치적 리스크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등장했잖아요. 소매 판매액 지수는 마이너스 2.1%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2개월 중에 1등분이니까 12분의 1의 기여도가 있으니까 그 기여도가 크지 않으니까 24년 11월 기준이든 12월 기준이든 연간 기준이든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은 마이너스 2% 정도 되겠다. 이게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런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어요. 근데 어떤 소비가 줄었을까? 이 소비 품목을 좀 나열하면요. 크게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로 구분합니다. 내구재는 보통 이 듀러블 굿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5년 정도 이상 쓰는 품목들, 3년 이상 쓰는 품목들, 스마트폰, 가전제품, 랩탑 이런 것들이 자동차 이게 내구재예요. 준내구재는 주로 옷 같은 신발 같은 1년에서 2, 3년 쓰는 거 그런 게 준내구재입니다. 비내구재는 식료품 같은 경우 그래서 비내구재를 직접 소비재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품목을 보면 뭐는 줄고 뭐는 늘은 게 아니라 다 동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비내구제마저 감소하는 현상. 이것은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이 내수 부진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금리 인하를 1월 16일 날 못했었던 이유는 바로 강달러라는 현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두우니까 한국 원화를 버리고 싶은 그 투자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게 환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중단설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거의 5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거예요. 그럼 향후 미국은 금리 인하 중단할 것 같아 하는 소식이 접할 때마다, 예를 들면 고용지표가 너무 탄탄해,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물가는 여전히 높아,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가 있어? 못하죠. 그게 금리 인하 중단설이에요.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으니까 시중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중금리는 강달러를 야기하죠. 그 나라 금리는 그 나라 돈의 가치를 뜻하니까 이게 강달러를 추가적으로 야기해요. 실제 달러 인덱스도 높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만 높고 달러 인덱스는 낮은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높은 상황에서 강달러 현상, 고환율이 야기되니까 이건 두 가지가 함축된 것이다. 원화 약세와 또 달러 강세가 이게 같이 결부됐으니 원달러 환율이 그 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도 비교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비교했죠. 한국은행은 서둘러 금리 인하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죠. 미국은 금리 인하 중단할 것 같죠. 중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단하진 않을 겁니다. 매우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마지막 펀더멘탈을 보시면 미국 경제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정말 날아갑니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GDP 1위 국가가 3%대 성장률을 유지한다.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강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한 10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하나만 된다면 미국으로 돈이 쏠려서 그래요. 주식 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요. 채권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쏠려요. 그 쏠리니까 강달러가 또 야기돼요. 강달러가 야기되니까 기왕이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다 하면서 또 돈이 유입이 돼요. 그게 미국의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자기 자본이 충분하니까 또 미래의 기대감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신규 R&D 투자를 지출하고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주가지수를 보면 세계 시가총액에서 5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역시 강달러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강달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는 더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적용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환율이라는 이 변수를 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라는 그 결정조차 1월 16일 결정조차 내수 부진이 너무나 심각한데 그럼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보다는 낮은 금리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달러 환경 속에서 금리 인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지금은 위기 상황의 강달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강달러의 지속이라고 평가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원달러 환율을 여러분이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게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환율을 들여다보는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0원 상방을 뚫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재고조되거나 혹은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또 발생하거나 뭐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등장하면 1,500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요인들이 맞물려서 강달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반영된 강달러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 의견을 드린다면 이걸 강달러 뉴노멀이라고 하죠. 1,400원대 환율에서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은 모습. 떨어져 봐야 1,350원. 이 강달러의 뉴노멀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1,400원 후반대의 환율에서 그래도 1,400원을 향해서 이 균형점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강달러 현상 압력이 다소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 해석하에 여러분들도 이런 환율 외환 시장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